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연구원 최재원입니다. 어느새 또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슈, 백신 본격화, 위드 코로나, 인플레이션, MZ세대 등 2021년에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속으로 인해 경제 관련 키워드가 많이 떠오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글로벌 경제 진단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 노력해 왔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저희 대구 경북연구원은 이번 시간에도 정확한 데이터, 다양한 관점으로 주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경기 회복세의 둔화가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살펴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현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월별 지수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OECD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대비 12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내린 5.6%로 나타났는데요.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선진국과 저소득국의 회복 속도의 불균형 또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세계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4.1%포인트 증가, 교역량은 4.6%포인트 증가하며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그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아시아 신흥국이 산업 생산, 교역량 모두의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그마저도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전 세계적인 상승세 분위기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연일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의 11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최근 10년 이래 최고 수준인 134.4포인트로 이는 전년동월 대비 27.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곡물과 유제품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10월 대비 곡물 가격은 3.1포인트 상승, 유제품은 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이상기후,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 공급망 문제, 에너지 대란이 겹치면서 세계 곡물 생산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18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하드웨어 관련 법안으로 낙후된 미국의 철도, 도로, 교량 등 제반 인프라의 재정비를 위한 법안입니다. 인프라 재정비에 미국산 자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미국 내 상당한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안 그래도 높은 물가 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주력 분야인 사회복지, 기후변화 대응 예산안을 담은 더 나은 재건 법안은 아직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인프라 법안보다 더 많은 약 2077조 원 규모의 이 법안은 여당 내의 반대 의견 설득에 실패함으로써 완전한 의회 통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RCEP이 2022년 1월 발효 예정이라고 합니다. CPTPP보다는 느슨하지만 자동차 부품, 농산품 등의 관세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전자상 거래에 관한 공동규칙 적용 등 폭넓은 분야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재가입할 예정인 CPTPP가 이미 발효 중인 가운데 중국이 포함된 RCEP이 발효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간 갈등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는 세계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대폭 늘렸던 예산을 내년에는 상당 부분 줄이면서 예산을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보다 2020년에는 8.1%포인트, 2021년에는 6.2%포인트 높아졌지만 2022년에는 2.7%포인트 높은 수준 정도로 재정 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과 2021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2022년 예산을 좀 더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전파력과 백신 예방 효과를 무시한다는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또다시 걸림돌에 부딪혔는데요.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방역 완화 정책이 연기되거나 다시 강화되는 등 경제 활동이 제한되면서 경기 회복을 직접적으로 가로막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관광 제한 등으로 억제된 소비자 수요가 상품 및 서비스 소비로 몰려들면 결국은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코로나19 종식의 기대를 어렵게 만들면서 전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혜택을 받은 산업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OTT 산업인데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여기저기서 OTT 서비스의 론칭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0년 1,100억 달러로 추정된 세계 OTT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져서 2022년에는 1,4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 서비스가 지능형 자동차, 게임 서비스 등과 결합한 형태가 등장하면서 OTT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반면 독점력을 활용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과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OTT 산업에 대한 규제와 제도 정비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 가축 및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유지 관리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주는데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미국, 유럽,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적으로 활발히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148억 달러인데 앞으로 2025년에는 220억 달러, 매년 9.8%의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거테크 투자 건수도 매년 약 25%의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이 미래 친환경 농업 혁신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3분기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1,582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7% 증가했고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는 136% 증가하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첨단 기술과 공유 경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투자 자금이 집중된 것인데요. 신성장 동력을 스타트업에서 찾는 대기업도 늘어나면서 투자 관심은 나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례로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인 시리즈 A 투자금은 평균 20에서 30억 원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도 목격되고 있어 스타트업이 과도하게 고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NFT 거래액은 약 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NFT 거래는 작년까지 주로 게임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2021년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아트 분야 거래의 지분이 커졌고 이후 트윗 창업자의 첫 번째 트윗, 월드 와이드 웹의 최초 소스 코드, IOC 올림픽 배지 등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제품을 NFT와 함께 판매함으로써 오프라인 제품의 희소성을 증명하는 융합 사례까지 등장했는데요. 비대면 비접촉 문화 확산이 가속화되고 복제 비용이 0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고유성과 소유권을 정의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앞으로 NFT의 활용 분야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쯤이면 종식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있고 우리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와 적절한 대응, 미래 가치에 대한 도전과 거시적인 통찰력으로 2022년에는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심 속 녹색의 감소는 정주 환경을 악화시켜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최근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녹화 방안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데요. 도시 녹화 방안 중 하나죠. 제원시와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탈리아 밀라노 수직정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밀라노 수직정원은 14년에 준공된 주거시설로 건물 3층 이상에서도 더 큰 나무가 방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설계한 엇갈린 돌출형 발코니를 활용해 800그루의 나무,
다년생 및 지상 피복식물 15,000그루, 관목 5,000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한 쌍의 거대한 나무를 형상화함으로 밀라노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간의 전문가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수종을 선택하는 등 많은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물인데요. 여전히 1년에 한 번 전문팀인 비행정원사의 정원 관리를 통해 생물의 다양성과 도시녹색 확보에 앞장서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갈 우리의 일상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이 다가올지 궁금증이 더해져만 갑니다. 안타깝게도 글로벌 경제는 다양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로나 변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 헝다 사태 등으로 보여지는 중국 리스크 등이 예상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미러 갈등, 북미 관계 개선 지연 등 돌발 리스크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2022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별 백신 격차에서 비롯되는 K자형 회복이 지속될 전망으로 전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 발목을 잡는 격이 됐고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혼란, 오펙의 원유 증산 불확실성, 주요국의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비용 등이 겹치면서 주요국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1년 하반기 들어 기술적 경기 하락 국면에 진입한 글로벌 경제는 경기 하락 리스크가 현실화가 될 경우 주요국을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할 겁니다. 미국 물가 상승 수준이 30년 내 최대치를 갱신하며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와 같이 조만간에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신흥국 중심의 긴축 발작 가능성 또한 높아졌는데요. 외부 환경에 취약한 신흥국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경제 회복의 급브레이크가 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경제, 산업기술에서 외교, 국방,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 각 전략을 필두로 국가들 간 블록을 형성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출구 없는 미중 갈등 구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IMF는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중반대로 하락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인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것은 세계 경제 회복에 큰 타격을 줍니다. 중국 경제 추세적 저성장, 헝다그룹발 리스크 확산의 차단 실패 등은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의 높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세계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2년은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체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형평성, 수용성, 경기 안정 등을 고려한 일상 회복으로의 신중한 접근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경기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2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선거 등 정치적 일정 등으로 정책 대응력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시경제정책 결정과 재정정책 운용 등에 있어서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국내 재정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좌절을 가져다줬을지 모를 202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모두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대한민국의 세계적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